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전 영상에 이어서 코로나 관련주가 결국 이제 주도 테마를 했어요, 오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제 관심 테마에서 브리핑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뭐 자신이 곡해하고 뭐 오해하고 그럴 순 있죠. 제가 뭐 전달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100% 전달이 안 되는 것도 당연하고, 뭐 정말 뭐 10년, 20년, 지기 친구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주식에서 좀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제가 막 강조했던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을 어렵게 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그냥 장황하게 욕설 보내신 분이 있길래 네, 이제 욕설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이제 주식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뭐 돈 빌려달라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게 세상입니다. 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할 거를 좀 포인트를 잘 잡아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볼만한 테마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내가 뭐 살짝 억울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 억울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갑자기 이따가 욕 얻어먹은 거니까 그 부분이 왜 이해를 못 하셨지? 전혀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막 해가지고 보내신 분이 결국 내용이 뭐냐면은, 난 네가 코로나 관련주 조심하라 해서 매매를 안 했다. 근데 막 상한가 나오고 난리 났다. 뭐 테마도 못 보면서 막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막 욕을 해놨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멘트에서 사실 그거거든요. 자신의 그냥 제가 일단 설명드렸던 거랑, 저는 매매를 하지 말라. 코로나 쪽은 조심해라고 했지만 그 조심하라라고 설명드린 포인트가 완전 달라요. 이 관련주를 매매하는데 조심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저는 매매를 하지 마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주 조심해야 되는데 매매를 하지 마라 이런 적이 없어요. 코로나 관련주 매매를 하실 거면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제 뭐 확진자 뭐 증가하고 막 그렇게 넘어갈 수는 있다. 넘어가고 할 수 있어. 대신에 요 관련주들에서 이제 웬만하면 좀 대의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시세 주는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따라잡아. 이건 진짜 대부분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죠.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시세 주는 자리, 높은 자리에서 따라잡는 거. 처음에 막 5% 10%일 때는 긴가민가해서 못 잡다가 정작 25% 30%에서는, 아니면은 첫 상한가 가는 날은 못 잡아요. 그래놓고 상한가 2방, 3방, 4방, 5방 이런 자리에서 또 달려들어. 이게 초보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높은 자리에서 하면은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할 때 하더라도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과 그냥 고수, 초보로 설명을 할게요. 고수는 자리에 대하여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해요. 손절을 짧게 잡든, 아니면 비중을 줄이던, 아니면 자신만의 여기 내려가면 무조건 손절 친다, 이런 거.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자신이 꼭 지켜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고, 그러니까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즉, 리스크가 없는 종목은 사실 주식시장의 세력주에서는 없어요. 세력주에서 리스크가 없는 종목은 전혀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종목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리스크가 1도 없는 종목은 존재하진 않겠죠. 애초에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리스크예요. 애초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이 급등,
했다. 이거 자체부터가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리스크예요. 가격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호재가 뭐예요?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주가가 정말 쌀 때, 그러니까 지수 때문에 종목이 밀리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좀 잘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싸다라는 게 정말 장점이고, 뒤집어 말하면은 주가 상승하네? 그거는 이제 리스크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격이 급등하네?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겠죠. 언제 매도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잖아. 그거에서 매수했던 개인들도 그 와중에 수익 보고 있겠죠. 가격이 급등했으면은. 그럼 얘네들도 언제 매도를 할지 그런 포인트를 보고 있겠죠. 즉 가격 급등, 세력주는 가격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세력주 성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종목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 세력주뿐이 아니라 사실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수급주는 뭐 기관의 매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시황도 엮이고 리스크는 다 존재해요. 근데 이제 그 리스크 강도에 따라서 차트 자리, 재료에 대한 해석, 분석, 이런 리스크를 자신들이 각자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그 리스크가 크다라고 느껴지면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고수고, 초보들은 정작 리스크에 대해서 별로 일단 리스크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일단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리스크에 대해서 다 잃는 것보단 버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고수분들을 좀 어느 정도 그냥 주식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물어보면은 잃는 거랑 버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사실 버는 게 더 중요하죠. 많이 벌면 되지. 많이 벌면 되는데 하면서 느껴지는 게 미친 듯이 계속 벌 수는 없어. 사실은 주식을 하다 보면은 계속 벌 수는 없어요. 시황이 좀 안 따라주던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매매 스타일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안 맞는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내가 매매 주로 하는 스타일이랑 안 맞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샀는데 뜬금없이 좀 악재 막 시간에는 막 하락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맞다 보면 생각이 결국 나는 게, 버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조심할 거 계속 안 할 거를 안 해야 되는구나, 할까 말까 고민되는 거를 일단 하고 보는 것보다 이거를 하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를 안 하려고 해요. 리스크 관리를 우선에 둡니다. 안 벌어도 돼. 지금 안 벌어도 돼. 지금 당장 안 벌어도 돼. 어차피 기회는 온다. 어차피 좋은 종목은 시장에서 생긴다. 근데 그 생기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현금 들고. 나는 저거 좋은 종목 생기면은 캐치할 실력이 되니까 지금 당장 막 소나기 포탄 떨어지고 하는 곳에서 내가 굳이 지금 한 3달 수익 안 된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 기다리면은 현금 들고 기다리면은 좋은 기회, 뭐 시장 급락해서 막 개인들 막 다 울부짖을 때 나는 훨씬 싼 가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그냥 간단하게 삼성전자만 봐도 이거 지금 신규 진입하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전 나쁘진 않아요. 최소한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카카오 뭐 이런 대형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안 망하면 얘는 결국에는 10%든 20%든 30%든 수익 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여기서 그냥 만원 단위로 분할 매수 한 4-5번만 생각해도 여기 1000, 여기 2000, 여기 3000, 여기 4000 매수한다고 하면은 얘 수익 안 날까요? 우리나라 북한이랑 뭐 전쟁하거나 세계 3차 대전 이런 큰 이슈 말도 안 되는 거 터지는 거 아니면은 무조건 수익 납니다. 뭐 무조건이란 말이 사실 맞진 않지만 거의 100%에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나겠죠. 카카오 최소한 15만원, 14만원 여기서 들고 있으신 분들보다 지금 들어가면은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는 50% 할인이에요. 마트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뭐 내가 원하는 전자기기가 있는데 그런 거 1+1 행사한다고 해. 혹은 50% 할인 세일 해준다 그래.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아니면은 카페 들리는데 커피 1+1 행사한대. 그 옆에는 카페가 2개 있는데 한쪽 카페는 그냥 커피 5,000원이야. 한쪽 카페는 5,000원에 2개를 줘. 어디 가실래요? 맛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이 회사는
뭐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뭐 실적이라던가 그런 변동성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절반 가격 할인 행사 중인 겁니다. 여기 샀던 분들에서 대비하면은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기회 그냥 기다리고 돈 들고 있으면 좋은 기회 와. 그 기회를 오면은 캐치할 수 있는 내가 실력이 있다면은 또 급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는 것보다 버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잃는 거를 계속 좀 조심하려고 그래요. 아, 이거 했다가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리스크도 꽤 높아? 그러면은 안 해. 초보분들은 반대죠. 이거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초보분들의 마인드는 이거 매수해서 매수하면 매도가 있고 매수하면 확률 50%로 뭐 한 3배 갈 수 있어. 3배 시세. 그 다음에 매수했을 때 확률 50%로 3배 시세인데 50% 확률로 내 돈 깡통 찰 수 있어. 이러면은 초보분들은 합니다. 4배, 5배, 5배까지 쳐줄게요. 매수 확률 50%로 갔다 절반. 어떻게 보면은 동전 던지기죠. 던져가지고 내 돈 제로. 50% 확률로 5배. 그 다음에 50% 확률로 다 잃어요. 깡통.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초보들은 뭐 이성적으로 말을 했을 때는 야 그래도 50% 깡통이면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럴 수는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저런 느낌이 드는 종목이 보이면은 일단 지른단 말이에요. 질러요 일단. 이게 이렇게 눈으로 갖다 이렇게 텍스트화 해가지고 보여서 설명을 드릴 때는 야 저거 50%로 갖다가 깡통이면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러실 수 있는데 정작 매매할 때는 주식 오르는 거 보고서 눈 돌아가서 지른단 말이에요. 같은 조건인데도. 그게 고수와 초보의 차이예요. 엄청 큰 차이죠. 이게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것들 리스크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에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매매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는 거는 할 수 있고 저도 코로나 관련주 지금 계속 앞에서 설명드립니다. 관련 종목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오늘도 어디 갔어? 코로나, 원전, 원숭이 두창, 재건, 네옴시티 그 다음에 이제 신중상장 뭐 무상증자 관련주는 저는 좀 이제 안 보다 보니까 여기다 넣어놓긴 했는데 코로나랑 원전 아침에 관심 테마에서도 똑같아요. 요거 이렇게 중심으로 갖다 좀 보고 나머지 좀 잡다하게 볼 것 같다. 그럼 제가 코로나를 매매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여기다 설명을 안 드렸겠죠. 그리고 매매하지 말아라가 정확히 아니에요. 제가 매매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으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관련주를 매매하지 마라는 아니죠. 저도 당연히 이번 주에 7월 13일만 해도 거리두기 그 다음에 지금 시황에서 확진자 계속 증가하고 있고 2만 명 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관련주들 최근에 좀 움직임 진단키트부터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코로나 이슈 혹시라도 거리두기 이런 거 커지면 뭐 재택근무 이런 쪽까지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를 좀 여태까지는 가장 강했으니까 중심으로 보는 거고 조심해라라고 말했던 포인트를 정확히 캐치를 못하신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종목들 코로나 시리즈들 너무 많이 해먹었고 지금 3년째야. 그리고 너무 오래 부각이 됐어. 지금 이거 3년 동안 해먹었어요. 그 흔히들 말하는 1차, 2차, 3차, 4차, 5차 파동 나올 거 다 나왔어. 나올 거 다 나왔고 지금 시장에 테마도 없고 시황상 그 확진자가 받쳐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즉 얘네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좀 시세 주다가 밀려도 할 말 없는 자리예요. 얘 이러다가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확진자가 막 여기서 막 증가하고 뭐 진단키트 뭐 수출 엮고 막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확신해요. 얘 뭐 3만원 5만원 갈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뭐예요? 당장 집 팔고 대출 받을 거 다 땡겨가지고 박아야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확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서 모든 풀대출 땡겨가지고 박는 사람은 드뭅니다. 즉 뒤집어 말하면은 말은 이거 갈 거다라고 하지만 100%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마음 한구석에서 아 근데 혹시 이거 전 재산 때려박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나오잖아요, 생각. 말로는 남들한테 야 이거 무조건 3만원 5만원 갈 거야 지금. 야 확진자 숫자 봐라, 저거 5만명 10만명 넘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진단키트 잘 팔리고 매출 잘 나오겠지, 이거 무조건 가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진짜 인생 걸고서 뭐 사채까지 뭐 한번 땡겨 보던가, 자신 있으면. 없단 말이에요. 즉 이 종목이 그거를, 그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신이죠. 뭐 하고 있어? 주식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점집 차려가지고 뭐 저기 뭐 어디 국회의원이나 상대 대상으로 갔다가 뭐 한 명당 뭐 한 1억씩 받고서 아 보자 점 오늘은 어떤 점세냐 하면서 이거 하고 있어야죠. 미래 일을 안다면은, 알 수 있다면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가다가 막 슈팅 어디까지 줄지 몰라. 대신에 오버나잇에 좀 조심해야 된다. 혹은 높은 곳에 좀 잡았다 치면은 밀린다 싶으면 내가 손절 같은 거 기준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설명드렸죠. 제가 이쪽을 매매할 때 조심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했던 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얘네 매매 조심하세요 이게 아니죠. 아 얘네 못 올라요, 뭐 주가 못 가요, 아니에요. 지금 확진자 계속하고, 그러니까 저도 관련 테마에서 제일 앞에다가 놓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듣고 싶은 부분만 빼고 듣는 거예요. 야, 니 조심하라며. 코로나 관련주 조심하라고는 했지. 근데 내가 어떤 부분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냥 관련주 매매를 조심하지 말라고 했나? 아니죠. 얘네들이 시세 주다가 갑자기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 그냥 확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 세력이 너무 많이 계속 해먹었기 때문에, 아 배부르다 이제 막 사골 우리고 우려가지고 이제 뼈 국물 더 나오지도 않는다. 더 우려도 아 그만하자, 이 종목은 이제 보내주자, 이렇게 그냥 갑자기 밀려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고, 하더라도 만약에 좀 밀리거나 하면은 손절 같은 거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런 거는 싹 제끼고 야 너 코로나 관련주 조심하라며. 근데 오늘 상한가 갔어. 포커싱의 차이입니다. 포커싱. 근데 인간은 그게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사실은.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저도 똑같죠. 저도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해는 또 합니다. 내 돈 들어가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특히.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저한테 뭐 그렇게 해봤자, 저는 타격 1도 없거든요. 그냥, 좋아. 뭐 어쩔 거야. 나는, 사실 그러면은 더 쌤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쌤통이다. 왜 나 욕하는 놈이 이러면 좋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 원수가 막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뭐 도덕적으로는 위로해줘야 되나 이럴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다 아시죠? 나 괴롭히는 뭐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나는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심리.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인간이 그렇게 좀 착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오히려 감사합니다, 더 하시면 돼요, 이러고 마는데, 듣고 싶은 부분만 듣지 마시고, 그리고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죠. 코로나 관련주들 진짜 이게 뭐 확진자 막 10만 50만 가서 더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신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풀베팅을 하시는 게 맞고,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은 해. 이거 높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거기서 리스크에 관련해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고수와 초보의 차이. 초보는 리스크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비유 이게 있네. 뭐가 있냐면은 그냥 곱하기로 설명을 드리죠. 리스크는 곱하기예요. 그 다음에 수익, 리턴도 뭐 곱하기입니다. 근데 둘 다 곱하기예요. 그리고 리스크는 곱하기 0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턴은 뭐 3배, 뭐 3, 뭐 그 X수 넣었을 때 랜덤으로 뭐 5배든 뭐 이런 게 있죠. 리턴이 4배다? 근데 리턴 4배 하면 뭐해? 리턴을 4배, 4배 막 내가 뭐 어떤 종목 해가지고 매매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4배씩 막 뻥튀기 됐어요. 됐는데 리스크 관리 제대로
안 된 종목에 한번 시원하게 들어와서 상패당해. 내가 환기 종목인데 좋아 보여서 풀베팅 했어. 그 종목 상장 폐지 들어왔어. 그럼 뭐죠? 내가 여태까지 벌어뒀던 거 그냥 한 큐에 잃는다는 거예요. 곱하기 0이에요. 0.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아성을 다 한 큐에 끝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어떤 종목으로 뭐 500, 1000 수익 냈고 1억 수익 냈고 다 필요 없어요. 결국 한 방에 무너지는 게 리스크예요. 이 개념. 그리고 이거를 계속 살아남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리스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다 겪어봤거든. 깡통도 차봤고 막 잘 벌다가 한 번에 막 해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다가 한 큐에 내가 벌어놨던 거 막 3분의 2 날려보고 하루 만에 그런 거 겪어봤거든.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 좀 잘 벌 때는 좋은데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 자산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구나. 왜? 벌어둔 걸 다 잃으면은 감당이 안 돼.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실 막 이렇게 막 미수 풀베팅하고 할 수 있어요. 리턴하고 막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일정 자산이 올라오면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한 번도 안 질 자신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 없죠. 아무리 운이 좋더라도 20연승 한다고 21연승 할 수 있을 21승째도 챙길 수 있을까요? 50연승 했다고 이 사람이 100연승 무조건 갈까요? 아니죠. 한 73연승에서 1패할 수 있어요. 그 한 방으로 갔다가 다 뺏어가는 게 리스크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 테마를 제대로 안 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테마가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원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좀 붙여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체코. 근데 안 붙었어요. 원숭이 두창은 WHO 7월 중순. 아직 좀 일정 있죠. 혹은 1만 명 넘어가거나 그거 둘 다 해당되는 거 없어요. 제거는 아직 이번 달 중에 나온다고는 하는데 네옴시티랑 둘 다 뚜렷한 거 없죠. 봤을 때 로봇은 8월이고 신재생에너지도 아리백 나와봐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이거는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야겠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심으로 갖다가 그냥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코로나는 지금 뭐가 됐든 확진자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바로 내일 모레 13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즉 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이거 확진자가 꽤 많이 증가하고 있네. 우리가 보는 수치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수치화가 이렇게 돼가지고 데이터화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두기 좀 뭔가 대책 세워야겠다. 이거 냅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다시 얘기 나올 거다. 13일날 확정이 돼 있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뒤에 뭔가 조건이 붙어야 되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확진자가 늘고 막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른 거 키워드를 붙이고 움직이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면 일단 얘를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도 관련해서 설명드린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특히 초보분들이 생각 좀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차트 차원에서 리스크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를 하라는 거예요. 상기. 제가 리딩 채널이면 사실 제가 종목까지 찝었죠. 저는 이 종목 여기서 사고 이 가격대에서 사고 여기 내려가면 손절치고 요거는 산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갖다 시나리오해서 매수하고 매도할 거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까지 바라시는 분들은 리딩 채널이든 리딩이든 어디 가서 돈 내고 하시면 돼요. 제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리딩 채널이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설명드리는 그런 채널이고 그 와중에 이제 공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용 영상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유료 강의 급의 내용도 전 정말 항상 말씀드리 좀 많다고 생각해요. 안 봐서 문제지. 근데 그 안 보는 걸 제가 가가지고 제발 이거 좀 봐라 이거 좀 봐 제발 그럴 것까진 또 아니잖아요. 안 보면 자기 손해지 내 손해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식은 결국 자신이 이제 좀 재료에 대해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부분에서 좀 중요 포커싱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포커싱이 결국 키워드랑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뉴스를 붙일 때 키워드들이 좋은 뉴스가 있고 뭐 이상한 쓰레기 같은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붙이는 뉴스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 키워드 내용, 뉴스 내용은 똑같더라도 제목 키워드에 따라서 주가 시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캐치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회사에서 일을 잘해요. 왜? 뭔가 중요한 본질을 캐치 잘하는 거거든. 내가 이 업무를 할 때 어떤 포인트들을 딱딱 처리를 하면은 위든 아래든 좋아하는구나, 편하구나, 일 처리가 술술 잘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서브 개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을 세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개념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캐치를 잘해요. 막 있잖아요. 센스 좋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 일하다 보면은 내가 말 안 했는데도 얘가 뭐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지가 알아서 딱딱 그 다음 것도 챙겨와요. 뭐 A가 있으면은 그 뒤에 이제 B, C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센스 없는 친구들은 A 내가 막 하고 있어. 막 뭐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야 너는 뭐 B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처리해서 가져오고 저거 C 이거는 좀 준비해서 내일까지 가져와. 이러면 그제서야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눈치 좀 센스 좋다라고 소문난 친구들은 지 스스로 혼자 저 인간이 A를 하고 있네. 그럼 뒤에 이제 B랑 C가 필요할 거 아니야. 내가 챙겨가야겠다. B랑 C 딱딱 챙겨가지고 잠깐만 야, 이거 좀 와봐 했는데 B랑 C 이미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요거 필요하시죠? 하면서 딱 하면은 그 얼마나 평가가 좋아질까요? 여러분들 밑에 뭐 있으면은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있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센스는 사람들마다 좀 정말 다르긴 한데 그런 친구들은 딱 보면은 그냥 감동적이에요. 말 안 해도 그 다음 절차 같은 것들 딱 인지해가지고 탁탁 처리하고 그러면 일처리 수월해지죠. 그러면 내가 기분 좋아서 뭐 밥이라도 한번 사주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좀 중요한 본질들을 좀 캐치하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 사는데 뭐 제가 저보다 뭐 연배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게 좀 건방질 수는 있는데 세상 살면서 그 본질 캐치가 정말 중요해요. 이 인간이 말하는데 이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하는 포인트가 뭘까? 그런 걸 캐치하냐 마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주식시장에서 제 영상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듣고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덕분에 막 이제 주식에서 중요 내용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매일 보다 보면은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아예 찝어주질 않을 뿐이죠. 왜? 나도 아깝거든. 대신에 저는 양심 걸고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다 말은 해줘요. 다 말은 해요. 그거를 각자 100명의 사람이 듣고 그 100명이 그걸 조합을 어떻게 잘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조합을 안 하고서 야, 나 그냥 좀 찝어줘봐. 뭘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하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 아프게 좀 찝어줘봐. 누군가 먹여주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사실 아시죠? 발전이 없어요. 애초에 그냥 세상이 얼마나 그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먹여줘. 뭐가 이쁘다고. 이뻐야지 먹여주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누군가는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캐치할 건 하고 자신의 매매에 응용하고 통계도 내보고 재료에서도 어떤 부분을 이 인간이 중요하게 설명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한테 막 보내고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피드백 드리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뭐 근데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할 때마다 메일이 많이 더 증가해요. 하루에도 몇십 통 오는데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뭐 어차피 보내주신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주식하면서 특히 중요한 게 본질 캐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게 리스크 아까 전에 곱하기 0입니다. 분명히 리스크는 배수로 갖다가 깎아먹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잘해왔어도 리스크 관리 안 해가지고 한번 삐끗하는 순간 제로, 백지화가 됩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내가 3년, 5년 동안 어떤 뭐 프로젝트든 갈고 닦았어. 막 진짜 열심히 막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3년, 5년 동안 판 짜가지고 막 진행을 했어. 혹은 뭐 대학에서 그 시험
뭐 졸업작품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 막 준비 막 2년, 3년 동안 했는데 마지막에 삐끗해서 박살났어. 똑같은 거예요. 리스크 관리는 자산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살아남습니다. 그 생각 결국에 안 하고서 초창기처럼 좀 잘 되네 하니까 막 하다 보면은 한번 부딪혀요. 내가 막 주식 잘 벌리네 하고 막 계속 막 그때 그 기억으로 갔다가 리스크? 나 몰라. 일단 많이 벌 거야. 막 내가 좀 하다 보면은 한번 부딪히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 자산이 막 5억 넘었었는데 지금 하루 만에 막 1억으로 줄었어. 그러면 그때서야 생각 들어요. 이거 좀 풀베팅은 좀 아니었나? 리스크 조심했어야 되네. 내가 못 벌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또 오는 타격이 있거든요. 결국엔 4억이면은 내가 차라도 샀으면은 집이라도 샀으면은 덜 억울한데 벌었다가 날아가면은 또 그게 허탈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항상 뭐 어차피 저는 항상 저 욕하시는 분들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들 꼭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마인드가 또 달라요. 영상 뭐 이거는 도움되는 영상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 오늘 막 시장에서 결국에 각자 제 관심 테마를 보시더라도 거기서 내가 또 한번 필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제 채널은 뭐 시중에 널려 있는 내용들에서 좀 필터를 한번 거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 관심 테마에서도 보면서 나는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여기는 눌림을 보면 좋을 것 같다. 여기는 돌파를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뉴스가 붙을 수도 있겠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발전을 하십니다. 아기새 마냥 그냥 입 벌리고 아침마다 관심 테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가 코로나 원정 원숭이 두창 재건 이거 보래. 그것만 본다? 발전이 없어요.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고 스스로 자꾸 머리를 냅두시면 안 됩니다. 학대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